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시간,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. 자, 오늘도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대표님께도 이 아파트나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현황 흐름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죠? 어떠세요? 네, 좀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려는 분도 또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, 이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음. 그 통계들을 보면은 매물은 일정하게 좀 늘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네. 최근에 부동산 이제 빅데이터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냈었는데,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이 약 한 20만 건 정도 나온 것으로 나와 있고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 1년간 배제하겠다는 그 발표를 한 직후에도 17만 건 정도, 그러니까 12% 정도가 또 증가한 수치예요. 그리고 뭐 인천에서도 음. 뭐 한 2만 건 정도가 늘었고 네. 서울도 한 5만 건 정도.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많이 늘었는데 결국은 이 매물이 거래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낮추긴 했지만 네. 지금 대외적인 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 심리도 일정하게 좀 식었다라는 판단도 하고 음. 있고요. 또 양도세라는 것이 이제 소득세의 일종이긴 한데 이게 뭐 윤석열 인수위 이제 에서 새 정부 출범 1호 정책이잖아요. 네. 현실화되고 나서 뭐 하루 만에 세상이 뭐 천지개벽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. 네. 지금까지의 뭐 여러 가지 동향들을 아무래도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전까지 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여전히 음. 공약들을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시장에서 나와 있고 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보유세도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상황에서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매도자 입장에서도 바로 예전 같은 경우도 물건을 걷어들이는 경우들도 있고요. 또 네. 매수자들 경우도 대기를 했다가도 뭐 막상 뭐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음. 아무래도 다양한 그 언론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네. 흐름은 물량은 늘어났지만 거래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그 물량이 어쨌든 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 이거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이 유예를 하게 되면은 차익들이 많이 실현이 되다 보니까 뭐 그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큰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동안에는 이제 조정 음.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를 하면 기본 세율이 6에서 45%였는데 네. 2주택은 20%, 3주택은 30%예요. 그러니까 네. 양도 차익의 최대 75%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지방세까지 하면 82.5%거든요. 네. 그러면 상당히 수익이 발생을 해도 그렇죠. 뭐 내는 금액들이 크죠. 그러니까 음. 2주택자가 10년 동안 만약에 주택을 보유하고 15억에서 팔아서 한 5억 정도 양도 차익을 남겼다라면 지금까지는 뭐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냈어야 됐던 것이 이번 달 기본 세율만 음. 적용을 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아까 2억 7천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연봉에 가까운 그런 수익이 발생을 그럼요. 하는데, 네.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을 생각하셨던 분, 본인의 목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물건 내놓는 유인책으로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매물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늘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보유세를 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쪽이 서로 약간 지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
지금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매물은 좀 늘었지만 그게 실질적인 거래로는 좀 덜 성사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네, 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계속 이런 문의나 어떤 질문 같은 게 오는 것들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음.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하려고 가격은 뭐 계속 내놓고는 있는데 이게 네.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난 가격이면은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급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내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보도들 보면 특정 지역에는 가격이 몇 억씩 또 빠졌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네. 또 좀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음. 뭐 당연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형국 그게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. 또 그 네. 외적으로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갈아타기 수요라고 하죠. 그러니까 주택을 매각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다른 주택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들. 그러니까 음.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거고 또 네. 주택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어떤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취득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고 그만큼 벌어들인 수익만큼 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음. 때문에 매도하는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팔기가 어려운 거고요. 매수자 음. 입장에서도 대출이 아무래도 지금 고강도의 수준의 대출이고 또 금리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연준에서도 뭐 빅스텝을 두 번, 세 번 받는다라고 하고 또 네. 한국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금리 역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음. 그러면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뭐 7% 정도까지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높은 가격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는 부담스럽죠.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도 뭐 낮추는 게 좀 음. 쉽지는 않은 거고 또 네. 나쁜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매각하고 싶은 것들은 급매로 내놓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급매 물건이 아니면은 딱 사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음. 시장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되지 네.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이 업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한 것이 이 아파트값 양극화를 더 극심하게 만든다.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? 그렇죠. 이제 양도세를 매각을 하는 이런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중에 가장 뭐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음. 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들 뭐 이런 쪽으로 처분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뭐 이런 매물의 증가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고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좀 낮은 데 비해서 서울의 수도권 또 그 최근 몇 년 동안 아무래도 서울에 규제가 많았고 가격의 풍선 효과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타났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매물 물량이 서울이 증가폭이 한 6% 정도로 보면은 뭐 타 지역은 두 배, 뭐 많게는 뭐 한 뭐 세네 배까지도 증가폭이 높은 지역들이 수도권하고 급등한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런 네. 것들이 양극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또 이런 네.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똘똘한 지역 또 똘똘한 뭐 상품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 지금 자산들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의 사이즈, 주택을 가지고 자산 규모를 줄이면서 양에 대한 음. 그 규모는 좀 줄이면서 아무래도 질적인 투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음. 뭐 서울하고 뭐 재건축 단지 쪽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하고 네. 실제로도 그런 쪽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키운다라고 보는 시각이 정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완화 혜택을 증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절세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저 이제 양도세를 완화를 해서 뭐 혜택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전세 보증금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전세 증여는 뭐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하는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그 금액
그 전체 부담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뭐 매각도 매각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담부 증여를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. 또 그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 싸움을 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 네. 헐값으로 팔고 싶지가 않은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지역의 뭐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음. 주택 환경 어 아니면 뭐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급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뒤에는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증여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뭐 자산을 좀 음. 뭐 자녀들한테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네. 지금 앞에 말씀 나눴던 그 내용 중에 지역적인 양극화, 상품적인 양극화도 있겠지만 네. 자산을 증여를 하게 된다라면 또 이제 개개인들만의 뭐 자산에 대한 또 양극화들이 음.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양도소득세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심심치 않게 음. 나타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음.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가 뭐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거든요.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공약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95%거든요. 네. 공정시장가액 비율을. 근데 이제 2019년부터 뭐 85, 90, 95 이렇게 꾸준히 인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원래는 올해 100%를 예정을 했던 건데 5%씩 상승을 하니까. 음.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% 정도로 동결을 하면 아무래도 보유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이 오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95%로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체감하는 그 재산세 인하 이런 음. 것들이 체감이 굉장히 적게 느껴질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는 보여져요. 예. 그래서 이런 뭐 95%라는 것을 뭐 조금 더 낮추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게 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듯이 네. 이런 뭐 종부세를 낮춰주는 게 사실상 부자 감세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면 지난해 한 15억 정도 되는 시가 한 21억 정도 되는 공시 가격 그런 아파트를 뭐 공정시장가의 95%로 계산을 하면은 뭐 공제의 50%로 가정을 하면 한 91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라는 가정이에요. 근데 네. 이게 100%로 된다고 해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98만 원 정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음. 여기서 91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더 낮춰주고 더 낮은 그 수준으로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참 적절한가라고 봤을 때는 음. 뭐 이런 가격들 뭐 비율로 봤을 때는 뭐 5%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했을 때 부담스러운 건 맞긴 한데 네. 정확하게 이 부담되는 계산된 가격을 가지고 뭐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런 비율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되겠다는 뭐 OECD의 기조라든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갔을 때는 이게 맞는가라고 봤을 음.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보유세, 뭐 거래세를 낮춰주는 것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긴 한데 보유에 네. 대한 세금들에 대해서는 좀 심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음. 늘어나는 세수를 가지고 뭐 주거적인 복지적인 차원들 지금 뭐 민간 활성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뭐 복지라든지 주거 취약 계층들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들 뭐 이런 네.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.